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남웅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PRCR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Simple Network for Image Anomaly Detection and Localization 이라는 논문으로 2023 12PR에 억셉되었으며 현재까지 103회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렛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과 관련한 연구인데요. 먼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은 정상과 비정상 샘플을 구별해내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작은 스크래치로부터 큰 구조적인 결함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며 수 또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때 학습한 정상 피처와는 다른 피처를 가질 경우 비정상으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레벨의 경우는 이미지 전체를 기준으로 노멀, 어노말리를 결정 지으며 이미지 내에 어노말리 리전이 있으면 해당 이미지는 어노말리라 판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픽셀 레벨의 경우 픽셀별로 노멀, 어노말리를 결정 지으며 이미지 내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노멀, 어노말리를 판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되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인 리컨스트럭션 신세사이징 그리고 인베딩 기반 방법론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션 방식은 정상 데이터만을 복원하도록 학습하여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정상 이미지로 복원함으로써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리컨스트럭션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다른 말로 아이덴티컬 숏컷이라는 문제점인데요. 해당 문제점은 테스트 시의 정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정상 이미지도 잘 복원해내는 문제점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O라는 정상 이미지를 학습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모델이 있는 경우 E라는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O로 학습된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 복원되기 때문에 E라는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O에 가깝게 복원하게 되어 기존 E라는 인풋 이미지와 O에 가까운 아웃풋 간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발생하게 되어 이상치로 판단하는 것이 리컨스트럭션 방식의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다만 여기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점은 E라는 비정상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O에 가깝게 복원하지 못하고 인풋 이미지인 E에 가깝게 복원되어 인풋 이미지와의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E라는 비정상 이미지를 정상 이미지로 잘못 판단하는 문제점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문제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의 경우 정상 데이터에 대해 비정상 영역을 합성한 후 이를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합성된 이미지가 포토 리얼리스틱, 즉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2021 ICCV에서 공개한 컷 페이스트 방식의 신세사이즈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실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상치와 다소 다른 신세사이즈드 이미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은 정상 이미지의 피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프리트레인드 CNN을 활용하는 방식이며 해당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도메인 차이가 문제점입니다. 즉, 이미지 넷 데이터셋과 같이 인더스트리얼 도메인과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CNN의 경우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기에는 산업용 이미지와 분포 차이가 존재하여 적합하지 않다라는 단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심플렛은 앞서 알아보았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샘플렛은 크게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과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이 결합된 형태이며, 샘플렛이 바라보았던 세 가지의 문제점 중 첫 번째로는 기존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의 경우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도메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직접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피처 어댑터를 도입하여 타겟 오리엔티드 피처를 추출해서 도메인 바이어스를 줄이고자 하는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기존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의 경우 현실적인 앱노멀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어노멀러스 리전을 합성하는 대신 피처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의 노이즈를 부여하여 신세사이즈 함으로써 보다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정상 이미지 피처들에 대한 바운더리를 잘 형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어노멀리 스코어링 가정은 복잡한 연산 및 높은 메모리 요구량이 필요하다고 바라보았는데요.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의 경우 최종적으로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계 알고리즘은 복잡한 연산이, 메모리 뱅크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우 높은 메모리 요구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한 MLP 레이어로 이루어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 및 학습하여 효율적인 어노멀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앞서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인 리컨스트럭션, 신세사이징, 그리고 인베딩 기반 방법론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릴레이티드 워크에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론들이 제안되어 왔으며 각 방식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식의 기본 가정으로는 정상 이미지로만 학습하였을 때 정상 이미지는 잘 복원하는 반면 비정상 이미지는 잘 복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을 깔고 가는데요. 이때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다른 말로 아이덴티컬 쇼트컷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는 테스트 시의 정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정상 이미지도 잘 복원해내는 문제점을 의미하게 되고, 이는 결국 비정상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더라도 비정상 이미지에 가깝게 복원되어서 리컨스트럭션 에러의 차이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원을 진행하기 위해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거나 겐을 활용한 방식이 제한되어져 왔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를 패치파이하여 랜덤하게 마스킹을 진행한 후 이를 예측하는, 즉 인페인팅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방식 또한 제한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상 이미지가 정상 이미지와 동일하게 로컬 엣지와 같이 흔한 컴포지셔널 패턴을 공유하거나 복원하는 디코더가 비정상 이미지를 비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할 경우 비정상 이미지가 그대로 비정상 이미지로 복원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신세사이징 방식으로는 드림과 컷 페이스트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드림의 경우 정상 이미지를 비정상 이미지로 신세사이즈하여 이를 정상 이미지로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을 제안한 논문이며, 두 번째 컷 페이스트 같은 경우 정상 이미지를 패치파이하여 랜덤한 위치에 랜덤하게 페이스트하여 비정상 이미지로 신세사이즈하여 정상 이미지와 비정상 이미지를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드림과 컷 페이스트의 신세사이즈드 어노멀리를 정성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실 세계의 어노멀리는 매우 파인그레인드한 어노멀러스 리전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제안한 신세사이즈드 어노멀리의 경우 현실적인 비정상 이미지가 아닌 리얼리스틱 어노멀리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노멀리의 유형은 다양하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상치 유형을 포괄하여 어노멀리셋을 신세사이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된 CNN을 백본 모델로 활용하는 방식이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패dim의 경우 이미지에 대해 패치 파일을 진행한 후 프리테임드 CNN으로 피처를 추출한 후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인베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공분산의 역행렬을 바탕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산출하여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패치코어라는 방법입니다. 패치코어는 이미지에 대해 패치 파일을 진행한 후 섭샘플링을 하여 코어셋을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최종적으로 메모리 뱅크에 적재된 값에 대해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으로 비교하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에서도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사용되는 프리테인드 모델이 이미지넷과 같은 인더스트리얼 이미지와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피처 추출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패딤의 경우 공분산의 역행렬을 계산해야 하며 패치코어의 경우 메모리 뱅크에 대해서 각각 니얼리스트 네이버 기반으로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매우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선 리컨스트럭션 신세사이징 그리고 인베딩 기반 방식 말고도 이외의 방식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한계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멀라이징 플로우 방식입니다. 이는 정상 피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CS 플로우, C 플로우 AD 등이 존재하는데 해당 방식의 한계점으로는 오직 풀 사이즈드 피처 맵화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다운 샘플링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커플링 레이어의 메모리 소비량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디스틸레이션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은 정상 이미지만으로 학습한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매칭되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티처 스튜던트 구조의 방식인데요. 즉, 비정상 이미지가 주어지면 정상 이미지만으로 학습한 티처 모델의 아웃풋과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 간의 차이로 비정상 이미지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튜던트 티처 AD 그리고 리버스 디스틸레이션 방식이 존재하는데 해당 방식의 한계점으로는 인풋 이미지를 티처 스튜던트 모두 포워딩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 비효율적이라고 논문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심플넷의 프로포즈드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플넷은 신세사이징 베이스드 방식과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다만 앞서 알아보았던 신세사이징 그리고 인베딩 기반 방법론들이 가졌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심플넷은 세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사이징 방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었던 현실 세계의 모든 유형의 이상치 데이터를 신세사이즈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어노멀러스 리전을 신세사이즈 하지 않고 피처 어댑터 이후의 피처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에 직접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줌으로써 어노멀리 이미지를 신세사이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이 가졌던 문제점인 프리테인드 데이터셋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MLP 구조의 피처 어댑터 G로 인더스트리얼 이미지의 분포를 학습하는 피처 어댑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이 가졌던 문제점인 연산 및 메모리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인퍼런스 때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산 효율성을 위해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갖는 MLP 구조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연산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처 어댑터로 가기 이전에 프리트레인드 CNN으로부터 피처를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샘플 내에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기존 패치코어와 동일한 익스트랙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레즈네 스타일의 백본으로부터 특정 L번째 피처를 추출하게 되어지고 각 L번째 레이어에서 추출한 피처 맵으로부터 지정한 패치 사이즈 P만큼의 로컬 패치 피처를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심플넷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과 동일한 패치코어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으로부터 로컬 패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지정한 패치 사이즈 P만큼 로컬 패치 피처를 얻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할 때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폴링을 사용하여 이 파란색 하나의 로컬 패치 피처를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앞선 과정과 동일하게 i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으로부터 로컬 패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는 i 플러스 1번째 레이어에 대한 예시이며 i 플러스 1 자리 위치는 i 플러스 2, i 플러스 3이 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추출한 로컬 패치 피처 간의 디멘션을 통일하는 과정입니다. i 플러스 1번째 로컬 패치 피처와 이전 i번째 로컬 패치 피처의 디멘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 플러스 1번째 로컬 패치 피처가 i번째 로컬 패치 피처보다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i번째 로컬 패치 피처의 디멘션에 맞춰서 i 플러스 1번째 로컬 패치 피처를 인터폴레이션 하게 됩니다.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 H0, W0, 즉 i번째 로컬 패치 피처 사이즈의 만큼 리사이즈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여서 디멘션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모든 로컬 패치 피처들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패치 코어에서는 각 레이어별 i번째 로컬 패치 피처 그리고 i 플러스 1번째 로컬 패치 피처들에 대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폴링을 적용해서 하나의 코어셋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제안했었는데요. 하지만 심플넷에서는 패치 코어와 다르게 각 레이어별 로컬 패치 피처들을 채널 와이즈 컨캣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였다면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에 맞추기 위해서 피처 어댑터를 통과할 차례입니다. 즉,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이미지와 인더스트리얼 이미지 간의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극복하고자 단순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MLP 구조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분포를 학습하도록 피처 어댑터 G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문에서는 한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제일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말리를 신세사이즈하는 어노말러스 피처 제너레이터 파트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앱노멀 이미지를 신세사이즈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이러한 어노말러스 피처 제너레이터가 제안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미지의 어노말러스 리전을 신세사이즈 하기에는 현실 세계의 이상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어노말러스 리전을 신세사이즈 하지 않고 피처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노말러스 리전을 신세사이즈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플넷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부여하는 것이 이성치를 신세사이즈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처 어댑터 이후의 레프레젠테이션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하여 어노말리를 신세사이즈하고 있습니다. 수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파란 색깔 부분이 피처 어댑터 이후의 피처, 즉 레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하고 엡실론 이 부분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요. 기존 인베딩 베이스드 방식의 비효율적인 어노말리 스코어 계산 방식을 극복하고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파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퍼런스 때마다 비효율적인 어노말리 스코어 산출 과정을 극복하고자 훈련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MLP 구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채택하여 각 위치마다 노말인지 아닌지를 판단 및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노말과 앱노말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클래시파이어의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종 로스입니다. 심플넷에서는 학습시켜야 하는 대상이 피처 어댑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딱 둘 뿐인데요.
트렁케이티드 에러 로스를 보면은 피처 어댑터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은 어댑티드 피처인 Q이기 때문에, 즉 피처 어댑터 G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트렁케이티드 에러 로스는 굳이 피처 어댑터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히 디스크리미네이터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레시홀드를 보게 되면은 논문에서는 이 스레시홀드 플러스와 스레시홀드 마이너스를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텀으로 이런 추가 장치를 뒀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각각 0.5, 마이너스 0.5로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 이미지는 1에 가깝게, 비정상 이미지는 0에 가깝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진행되어집니다. 즉, 앞서 정의한 스레시홀드 플러스와 스레시홀드 마이너스를 직접적으로 넣어본 후 정상 이미지는 1에 가깝게 함으로써, 비정상 이미지는 0에 가깝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은 0.5에 가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반대로 정상 이미지는 0에 가깝게 되어져 버리고 비정상 이미지는 1에 가깝게 되어져 버려서 2라는 로스가 나오지 않도록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학습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음은 최종 학습 수도 코드입니다.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진행한 후 정상 데이터 인풋이 들어올 경우 피처 어댑터를 통과하게 되고, 피처 어댑터를 통과한 피처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신세사이즈함으로써 어노멀러스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백프로파게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어집니다. 다음은 인퍼런스대의 흐름과 최종 스코어링 전략입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어노멀러스 피처 제너레이터, 즉 어노멀리를 신세사이즈하는 과정이 별도로 수행되지 않으며, 어노멀리 스코어로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값의 음수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노멀리 맵을 만들 때에는 인풋과 동일한 레졸루션을 갖도록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때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결과값을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의 경우 앞서 생성한 어노멀리 맵 내에서 가장 큰 어노멀리 스코어를 채택함으로써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 결과 분석에 앞서 먼저 익스페리먼트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넷에서는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과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은 MVTAD 데이터셋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리사이즈랑 센터 크롭은 각각 256, 224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은 사이파텐 데이터셋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카테고리, 그 한 개의 카테고리는 노멀로 취급하고 이외의 모든 9개의 카테고리는 어노멀리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제한되는 심플넷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이미지 AURC, 픽셀 AURC를 채택하고 있고,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드림, 컷페이스트드, 셀스플로우, 패치코어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 대해서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의 경우 기존 패치코어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된 와이드레인지넷 50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로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노멀러스 피처 제너레이터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시그마 0.015일 를 샘플링해서 사용하였다고 하며, 디스크리미네이터로는 리니어 레이어,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리킷 렐루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디테일과 관련해서는 아담을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터는 각각 0.0001, 0.0002를 사용하였고, F폭은 160, 배치 사이즈 4인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MVTech AD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메인 테이블입니다. 실험 결과로 같은 픽처 익스트랙션 방식을 쓰는 패치코어 방식 대비 이미지 AURC 성능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MVTech AD 데이터셋 내에 텍스처 데이터에 대해서 다수 성능 개선을 기록하였습니다. 픽셀 AURC의 경우 기존 패치코어와 동일한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클래스 노벨티 디텍션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사이파10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10개 중 1개의 카테고리를 노멀, 그리고 나머지 9개의 카테고리를 어노멀리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들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로는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베스트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인더스트리얼 모델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인퍼런스 타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고 인퍼런스 때는 단순한 연산만 진행하면 되므로 기존 패치코어 방식 대비 초당 프레임 처리수, FPS와 성능 모두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패치 사이즈와 어떤 레이어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른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왼쪽 패치 사이즈에 대한 실험 결과를 먼저 보시면 기존 패치코어에서는 디폴트 패치 사이즈로 3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샘플넷에서는 패치 사이즈를 여러 패치 사이즈로 실험을 해보았지만 이미지 픽셀 AURC 모두 3일 때가 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몇 번째 레이어를 추출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존 패치코어에서는 디폴트 레이어로 와이드 레전드 50 기준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단일 싱글 레이어 기준으로는 레벨 3가 제일 베스트지만 레벨 2와 3가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처 어댑터와 관련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아워스는 제한한 피처 어댑터로 싱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이루어진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아워스 컴플렉스 피처 어댑터는 제한하는 피처 어댑터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 피처 어댑터에 논 리얼리티를 부여한 구성입니다. 즉 기존 피처 어댑터에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추가한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hours without feature 어댑터는 말 그대로 피처 어댑터가 없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hours 크로스 엔트로피의 경우 로스를 기존의 로스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실험 결과로 피처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미미한 성능 개선을 기록하였으며, 또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로스로 사용했을 때는 제한하는 아웃스보다 성능 하락이 발생하긴 하였지만 미미한 성능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피처 어댑터의 효용성을 보여주기 위한 추가 실험들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 심플넷의 논문의 저자들은 피처 어댑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성과 비정성의 피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프로젝션이 수행되는 과정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는 결국 피처 어댑터가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렴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피겨를 보시면 이 초록 색깔 부분이 피처 어댑터가 없을 때 결과인데, 이 초록색의 분산이 큰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피처 어댑터를 도입함으로써 수렴에 빠르게 도달하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의 시각화 자료를 보시면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피처 어댑터 적용 이후에 각 피처의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했다고 합니다. 즉 피처 어댑터를 적용함으로써 타겟 도메인에 맞게 컴팩트하게 모일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확실히 이 파란색이 피처 어댑터 이후의 피처들인데
기존 프리트엔드 CNN의 피처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을 때 대비 피처 어댑터 이외의 피처들이 어느 정도 컴팩트하게 모여진 것으로 보아서 타겟 도메인에 맞게 잘 어댑테이션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를 synthesize하는 과정에서 주입하는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실험 결과를 보기에 앞서 시그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마가 너무 높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비정상과 정상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에 따라 디시전 바운더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즉,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 걸쳐지게 된다라는 문제점인데요. 이는 결국 비정상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false negative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그마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시그마가 너무 작으면 어노멀러스 리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상 이미지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즉, 정상 이미지의 특징과 별반 다르지 않은 비정상 이미지가 만들어져 정상 이미지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정상 이미지를 비정상 데이터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false positive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각 시그마에 따라서 엠빌텍 AD 데이터셋 대상으로 여러 시그마별 이미지 AORC, 픽셀 AORC를 플롯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심플넷의 저자들은 밸런스 있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0.015로 시그마를 최종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네, 끝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심플넷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직접적으로 프리트엔드 모델의 피처를 사용하지 않고 도메인 바이어스를 줄이고자 피처 어댑터를 도입하였었고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어노멀러스 리전을 synthesize하지 않고 피처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노멀러스 리전을 synthesize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한 MLP 레이어로 이루어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어노멀리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샘플넷의 컨트리뷰션으로는 레프레젠테이션의 노이즈를 가하는 퍼터베이션 방식을 새롭게 제안했다라는 점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여 연산의 비효율성을 감소하였다라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 컨트리뷰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